베코렐 기출문제죠. 이와 같은 도수 분포표를 주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합니다.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중간값이 평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는 각각을 더해서 전체 도수 50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 도수가 가장 큰 놈 이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값 75 이것이 평균이 되는 거죠. 자,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분산은 편차의 제곱 합이죠. 이것을 전체 도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75이기 때문에 75 마이너스 55 제곱 이렇게 전체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합계는 3200이 나옵니다. 이것을 50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64가 나오죠. 여기에 제곱근을 해주면 8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NCS 문제죠. 이와 같은 통계표를 주고 있는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지 1번 편차의 합은 항상 제로죠. 평균 편차 분산을 구하면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죠. 앞에서 문제풀이 했습니다.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는 양이고 적으면 음수이다. 맞습니다. 분산은 어떤 자료 편차 제곱의 평균이고 이것을 이용하여서 표준 편차를 구하죠. 평균 편차는 자, 이와 같은 것을 말하며 계산이 간단해서 표준 편차보다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안 되죠.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죠. 자, 팀원들 평가하겠답니다. 근데 각 영역별 이와 같은 가중치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4, 2, 3, 1 곱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귀찮게 하는 요소죠. 자, A, B, C, D 별도로 만든 데이터 여기 소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합계를 내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체 합계 이것을 4로 나누면 75 이게 평균이죠. 자, 이번에는 분산입니다.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편차 제곱을 쳐야 되죠. 75 마이너스 66 여기에 제곱을 하면 81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전체 합계는 374가 나옵니다. 자, 이것을 4로 나누면 93.5가 되죠. 그래서 제곱근 씌우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죠. 역시 산인공이 공개한 문제입니다. 이들 데이터를 통해서 선택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1번 전체 평균은 중위수보다 크다. 자, 이 데이터 평균 중위수를 찾기 위해서는 중위수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표시하면 전체 데이터가 한눈에 들어오죠. 자, 7이 4개이고 9가 4개입니다. 그러면 전체 16개 데이터에서 8은 8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이 평균이면서 중위수가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체 평균이 가장 높은 팀은 A팀이다. 자, A, B, C, D팀 각 데이터를 보면 A와 B팀이 서로 엇비슷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서로 합은 제로가 됩니다. 가장 높은 팀은 A팀만 아니라 A, B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자, 평균 합이 크면 평균이 크죠. 왜냐하면 조건이 동일하기 때문에. 3번 성과기여도 항목 그리고 고객만족도 항목 분산과 표준 편차 동일하다. 자, 여기 데이터 8978이죠. 여기 데이터 8978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동일하죠.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4번 분산이 가장 높게 나타난 팀은 A팀이다. 자, 분산은 편차 제곱 그것의 합이죠. 자,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자, 평균을 8로 잡았기 때문에 평균에서 편차를 보면 되죠. 자, A팀 편차 0, 0, 1, 0입니다. B팀 1, 1, 0, 1이죠. C팀은 0, 1, 1, 0. D팀은 1, 0, 0, 1입니다. 그래서 B팀이죠. NCS 문제 유형이죠.
자, 이와 같은 점수 분포를 주고 있습니다. 1번 A팀 중위값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중간값이다. 자, 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가 아니라 추격형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2번 팀원들의 점수가 평균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 팀은 A팀이다. 자, 어딘가에 많이 몰려있다. 이와 같은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준 편차를 봐야 되죠. 표준 편차가 적으면 평균값 위주로 몰려있다의 뜻이죠.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면 되죠. A팀이 아니라 C팀이죠. 틀렸습니다. 팀별 팀원들의 편차 모두 합치면 어쨌든 간에 제로입니다. 그래서 크다 적다 할 수 없죠. 4번 B팀 최고 점수가 100점이다. 자, 이것을 100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당연히 올라가죠. 그리고 점수 부포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표준 편차 모두 커지죠. 맞습니다. 5번 C팀에서 자, 최저 점수를 줘야 한다. 최저 점수 이것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표준 편차 모두 커진다. 자, 평균 값은 61이고 최저 점수는 46이죠. 그래서 이것을 버리면 평균이 올라갑니다. 근데 표준 편차는 오히려 작아지죠. 왜냐하면 흩어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것을 역시 생각하면 되죠. NCS 5급에 있는 자료를 문제로 만들어 봤죠. 선생님이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0가구 생활비 평균 170, 표준 편차 17 나왔다. 얘기는 170 평균에서 위로 187, 밑으로 153 이렇게 생활비가 분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100% 이렇게 분포한다가 아니라 60% 이상 이렇게 분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3 밑으로도 있을 수 있고 187 이상 분포할 수도 있습니다. 홍길동이 170만원 정도 쓰는 사람이 많다. 평균에 많이 몰렸다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자, 몇 명이 190만원 정도, 또 일부가 210만원 정도 쓸 것 같다. 그런데 홍길동 얘기는 평균에서 상위에 대한 설명만 하고 있죠. 즉, 아래쪽에 대한 설명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죠. 홍일송이, 자, 30가구 생활비 평균 170만원과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평균이 17만원이니까 평균이 아니라 표준 편차죠. 몇몇은 17만 이상 큰 차이가 날 것 같고 반 이상은 17만 미만 차이가 날 것 같다. 그래서 평균이라는 용어 대신에 표준 편차로 바꿔주면 홍길순이 설명도 옳은 진술이죠. 그러나 용어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하삼식이 평균, 표준 편차 외에 사분 편차 범위 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하삼순이 자 평균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평균만 가지고 판단하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평균 외에 최빈수, 중위수 이와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분석하게 되죠. 파팅하십시오.